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업계의 호재와 화제 속 주인공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블록체인 언택트 미더의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펀드사인 힐스톤 파트너스의 대표이신 황라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힐스톤 파트너스는 1995년부터 국내 최초로 M&A 전문 회사인 한국 M&A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펀드 회사입니다. 삼성 자산운용, 또 메릴린치, 바클레이스, 미래에셋, 대신증권, 또 KTB 등에서 일한 경험의 투자 전문가들로 꾸려져 있고, 또 특히 IT, 핀테크 분야의 전문성과 또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대상 지역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을 타깃으로 하여 PE-펀드 조합 결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한 타깃만큼이나 사무실도 글로벌하신데 이 힐스톤 파트너스는 해외에도 또 사업체를 여러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대표님? 네, 일단 한국에서 저희와 같은 어떤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인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금 운용을 위해서 미국에도 법인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토큰 발행을 위해서 재단은 싱가포르에 가지고 있고, 또 뭐 크립토 관련된 어떤 이런 업무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버진 아일랜드, 뭐 세금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뭐 제가 두바이에 지금 법인을 또 설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이제 업은 제가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법인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전 세계에 하나씩 법인들을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 힐스톤 파트너스는 정말 글로벌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황 대표님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볼 건데요. 황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인문대학을 자퇴하고 2000년부터 15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연속 창업했고, 또 그중 몇 개는 엑시트하는 등 나름 업계에서 좀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고 들었었는데, 자, 이렇게 창업하신 엑시트한 회사들은 어떤 분야였을까요? 일단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도 안 그래도 이런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17개 했더라고요. 2000년도부터 해서 이제 한 20년 동안 17개 한 것 같은데,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3분의 1 정도 엑시스를 하고 3분의 1은 말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3분의 1 정도면 뭐 이렇게 야구에서도 보통 3할 타자 하면은 타율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내가 그래도 이거 했던 거 중에 10개 중에 3개는 내가 엑시스를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환경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그런 것들보다는 뭐 나머지 3분의 2를 뭐 이제 실패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더 커서, 사실은 이제 뭐 제 주변에서도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성공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이제 말아먹는 이미지로 많이 잡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분야 같은 경우들은 거의 한번 다 달아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게임 유통, 뭐 디자인, 무역, 뭐 제조, 뭐 거의 제가 아마 해볼 수 있는 영역들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좀 다행인 게 이제 그것가 저는 비즈니스 쪽에서들도 정말 중요한 게, 뭐 자기가 이거를 해보고 싶다 해서 물론 이제 하나를 굉장히 이제 파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돈 날려 먹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지금 와가지고는 저는 좀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한테도 이제 투자 펀딩 요청이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제가 돈을 태워 먹으면서 뭐 겪어봤던 일들이라, 이게 어떤 리스크들이 있고 이게 어떤 이 업의 특성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를 좀 잘 알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많이 겪기도 했지만, 뭐 지금의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굉장히 좋은 수업료를 배우고 이렇게 오지 않았나라고. 맞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말아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3분의 2 부분에 통해서 많은 경험이 쌓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여쭙고 싶은 게, 그럼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웠던 분야, 또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있다면 먼저 가장 쉬웠던 분야는 어떤 분야였을까요? 원래가 지금도 저희도 펀드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발 성애자에서 네. 개발자들을 데리고 있듯이 제가 개발 쪽 관련된 것들을 엑시스를 많이 했고요. 뭐 게임 같은 경우들도 제일 어려웠던 것들은 제조. 제가 이제 공장 설립해가지고 제가 화장품 쪽 사업을 했었는데, 뷰티. 네, 거기는 제조 쪽은 예, 정말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영역이구나. 그리고 네. 이제 그 이후에 그 제조한 물품을 가지고 중국 쪽이랑 무역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라인들이 생기고 관시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까지 이어지는 이게 좀 어떤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뭐 그쵸, 이런 하나의, 결과가 네. 예, 나오죠.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하나의 큰 자산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중국의 블록체인과 한국의 블록체인은 조금 많이 다른가요? 일단은 처음 출발점들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서 제가 제일 좀 높게 평가하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아마 특허 부분들이나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이 이미 미국을 저는 앞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실제로 쓰이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도구거든요. 그렇죠. 얘가 이제 뭐 기술이 목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이슈화가 됐을 때 이 기술을 가지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들을 좀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기술이 하나가 이제 나왔을 때 이 네. 기술이 제일 적합한 영역들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제일 잘 써먹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찾았을 때 이 기술들을 어떻게 어댑티드 시켜가지고 디벨롭 시키느냐가 이제 두 번째 이런 단계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한국은 살짝 아쉬운 게 네. 코인 바람이 먼저 불어버렸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 계기도 거의 코인의 붐과 동시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렇죠. 어떤 이제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냐면 실제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뭐 고민을 하기 전에 본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이 이게 유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블록체인을 붙이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죠.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얘를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실 좀 이제 쓴소리긴 하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거가 대한민국에서 붐이 분 지가 한 5, 6년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제대로 못 쓰이고 있죠. 아마 뭐 이렇게 주변에서 여쭤보시면 우리가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건 많이 쓸지언정 네.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게 몇 년 동안 그 수많은 개발자들과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아직까지 유용하게 쓰이는 케이스들 자체가 네. 많이 안 나온 것 자체가 실제로는 조금 이제 많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힐스톤 블록체인 연구소도 개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뭐 연구소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중국에서 지금 접근하는 방식들처럼 접근을 하는 게 옳다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본 비즈니스를 가기 전에 과연 지금 현재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리서치와 네. 예,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돈 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이러다 그래서 많은 연구 비용이 또 네. 투자 비용이 그래서 이거를 필요하겠죠. 나라에서 또 워낙에 코인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부정적이다 보니 네. 이런 어떤 연구물들이나 결과물들이 나오지는 잘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간 쪽에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도 뭐 필요한 니즈가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일단 그냥 저희가 이제 랩을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고 뭐 해외에 있는 기술들이나 뭐 어떤 정보들을 서치를 하고 하면서 일단 컨텐츠를 모아가면서 우리부터 공부를 좀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그냥 예, 돈을 까먹어 가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개발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아주 명확하게 블록체인이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무조건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분야가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스를 저희가 금융에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분야만큼이 지금 블록체인 가지고 실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아닌가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완전 금융 쪽 블록체인에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되는 부분들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에서 뭐 유통이든 인증이든 이런 분야들이 많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좀
계속 리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팀들도 저희가 계속 섭외를 하면서 얼라이언스를 맺는 부분들은 금융 쪽. 예, 그래서 금융 쪽에서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좀 기존에 안 되던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예, 여기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힐스톤 파트너스가 이뤄낸 성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좀 속된 말로 그냥 삽질을 하면서 몇 년 동안을 되게 고생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지금쯤이면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제 올해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들도 이제 다 완성이 됐고 제가 뭐 토큰 발행 같은 것들도 시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아웃풋들이 이제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가 됐지만 중국 대표 블록체인 펀드인 제이랩 캐피털, 또 디지털 자산 투자은행 쿠뱅크, 또 월스트리트 기반 투자회사 소손 인베스트와 2천억 원 규모의 공동 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또 독일 로켓 인터넷과도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네, 세계 최초 블록체인 AI 기술 기업인 딥브레인 체인, 또 데이터 거래 플랫폼 스크라인 인포와 기술 협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독 해외와의 비즈니스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대표님.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계속 처음 시작했던 것부터도 해외에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네. 저희 파트너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블록체인을 이제 알려주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입장이라 그냥 베이스는 저희가 거의 다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런 파트너들의 협약이 뭐 꽤 오래 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어온 파트너들을 오히려 한국에 유용한 어떤 기업들이나 네. 이제 이런 데들을 이어주는 것들로 이제 한 2, 3년간은 오히려 이제 활동을 좀 해왔고 향후로도 저희는 이제 외국에 너무 좋은 기술들이나 아니면 좋은 펀드들이나 뭐 이런 라인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한국의 기업들 아니면 한국의 뭐 투자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연결해 주는 것들이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즘도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뭐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마 다음 질문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 업계에 투자하시는 회사 대표님께서 나오셨으니 투자를 원하는 회사들의 관심도 좀 클 것 같은데요. 이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저희 어떤 투자 이제 방향성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바뀐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저희가 단순히 어떤 회사가 좋을 것 같다 해서 뭐 투자를 하는 방식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 가지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제 해외 인프라들이나 저희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좀 저희는 지금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올해만 한 4개 정도 회사를 이제 저희가 흡수를 했고요. 네. 같이 한 배를 타고 가자라는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전환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좋고 기업 입장에서도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얼마 전부터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이제 뭐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특히 관심 가지는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뭐 이런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라든지.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금융 쪽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블록체인 적용이다 하면은 아마 다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저희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 관련돼서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만들어 놓으셨거나 하는 곳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는 다 웰컴이에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대만 쪽에 지금 회사들하고 지금 이제 어떤 대체 상품 합성 자산을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중국 쪽의 회사들 제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돈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얼라이언스가 금융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좀 더 판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라고 얘기하면 지금 물불 안 가리고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렇게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힘드시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영역 쪽에서가 아직까지 선입견이 굉장히 크죠. 선입견이 크고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어떤 레귤레이션, 규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법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끝까지 어떤 이 블록체인 산업과 부딪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를 다들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모순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앙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데 네. 그 얘기인즉슨 기존의 어떤 레거시 영역들과 이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뭐 더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금융 쪽의 어떤 블록체인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싸워야 될 대상이 정부와 은행이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네. 정부와 은행은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싸워야 되는 입장을 가다 보니 이 레귤레이션이나 법적 이슈는 절대 스무드하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블록체인 이제 어떤 진영 쪽에서 자 우리가 이런 어떤 혁신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니 정부가 이거를 풀어주쇼. 너네 은행권들도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밥줄을 내놓으면서 이거를 풀어줄 리는 만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점을 이런 어떤 대립구조로 갈 문제들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어떤 레거시 영역에서도 못 푸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공생하는 그림들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내에서 좀 몇 가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금융 쪽으로 따지면 지금 외환의 문제들이나 이제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쓸데없이 법인을 뭐 해외에다가 4개, 5개씩 만드는 이유가 네.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인 거예요. 그냥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좋은 회사나 좋은 펀드가 지금 해외에 있다 해서 개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큰 걸림돌은 외환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조차도 지금 해결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크립토 쪽에서 너무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잠깐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냥 어디서 오피셜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제가 중국 쪽에서 뭔가 결제를 받는다라고 치면 저희가 뭐 신용장 발급하고 일시 발급하고 뭐 은행 가가지고 계좌 개설해가지고 신고 다 하고 해야 하는데 네. 지금 뭐 저희 이더리움 받거든요 그냥. 아,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편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지금 이제 세금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벌써 이거 자체가 범법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유저들이나 실제로 기술 과학의 발전은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착을 시켜서 기존의 어떤 전통 영역 쪽과 조화롭게 이거를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너무 지금 규제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어떤 좀 패배주의적인 인식은 조금 이제 버리고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회사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플랫폼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약간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왜 이런 거를 하는가를 들으시면 아마 전체 금융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일단 저희는 원래 글로벌 비즈니스로 해외에 좋은 투자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한테 이거를 소개를 하고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게끔 소개를 해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와서 한국에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내가 이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이제 펀드 규제 이제 문제. 예, 뭐 어떤 뭐 라이센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실제로는 좋은 상품들을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죠.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 코인 쪽으로 넘어왔더니 제가 이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코인은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요? 어떤 이유로요, 대표님? 저는 이게 너무 이제 근본이 없어서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주식과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뭐가 명확하냐면 보이고. 투자를 하면 네. 제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 회사의 부분을 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회사가 잘 되면 저는 돈을 버는 게 네. 맞아요. 자, 근데 코인은 이걸 들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잘 되는 거랑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거랑 상관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에 대한 좀 연계성을 명확하게 좀 한번 증명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야, 우리가 당시 이제 중국에서 펀드가 조성이 됐을 때 있는 돈 다 때려 부을게. 제발 이것만 납득만 시켜줘봐 했는데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SNS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내가 설득만 되기만 하면 너네가 원하는 모든 자금을 제가 다 끌어와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건을 메이드를 못 시킬 정도로 이 구조가 약간 이제 애매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코인의 가격이 이 비즈니스에 디펜드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얘를 비트가 끌고 가죠. 비트 올라가면 코인 오르고 이게 되게 이제 저는 당시에 모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원래가 본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이 사업을 믿어준 투자자들이 수익을 거두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잘하든 못하든 상승장이 오면 올라가고 하락장이 오면 떨어지고 얘랑 너무 상관이 없구나. 야,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많다라는 걸로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굉장히 여기 이제 큰 돈들이 물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이 모였죠. 예전에 뭐 2017년, 18년도에는 ICO 같은 거 하면 몇백억, 몇천억을 모을 정도로 모이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눈먼 돈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왜냐하면 일확천금을 다 노리니까 이거만큼 수익률이 큰 영역들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서 뭐 코인 투자해서 몇십 배 벌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니까 코인은 지금 꽤나 자금을 잘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좋은 양질의 어떤 펀드 상품들이나 글로벌하게 인증된 어떤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 LP들, 투자자들을 못 찾아가지고 고민인 거고 자, 여기는 돈들이 많은데 좋은 상품들이 없어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맨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쪽 영역, 전통 영역 쪽에서는 정말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 실제로 LP들,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공급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이 상품들이 뭐 주인을 못 찾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고 이쪽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즉 끌고 가는 주체들이 검증되지 않거나 그 어떤 뭐 확실하지 않은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는 이 돈들이 이 안에서 타버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이 두 가지 모순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 이걸 두 개를 참 섞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짰는데 또 두 개를 붙여놓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쪽 코인 쪽에서 너무나 많은 수익률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큰 돈을 버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수익을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를 하느냐? 우리 코인을 자 이제 다시 이분들과 계약을 하자. 우리 코인을 10억 원어치를 담보를 줄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코인 세일이 아니라 저희가 코인을 담보로 10억 원어치를 이분들한테 맡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이 어떤 이제 필드 따라 다른 데가 이제 펀드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들만의 주기가 있잖아요. 이게 빨라요. 코인은 회수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돈을 넣고 빼고를 빨리 하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거가 이분들한테는 되게 싫죠. 그래서 자, 너네들한테 좋은 상품에 니네 돈이 들어갔지만 너네들한테는 자, 바로 이거를 환매를 할 수 있는 코인을 우리가 담보로 줄 텐데 조건은 뭐냐? 이 코인은 저희가 상장이 되어 있어서 너네가 돈으로 빼고 싶으면 언제든 뺄 수 있어. 너네 좋아하는 대로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너네 이거 10% 싫다며. 근데 오늘 만약에 20% 올랐으면 1년 기다렸다가 15%를 받느니 오늘 20% 올랐으면 빼는 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야. 그러면 그때 너네가 바로 그냥 이걸 팔아가지고 빼면 돼. 다만 우리가 너네한테 코인을 담보로 준 거잖아. 너네가 원래 줬던 10억 원이 펀드로 가 있는데 너네가 이걸 갖다가 시장에 팔면 이 권리는 사라져. 마이너스가 될 요인이 투자자들한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나라에서도 자꾸 뭘 만들어 달라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손실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이 막대한 자금들이 정말로 얼마나 좋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투자자 부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법적 이슈들과
또 기술적 이슈들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만드는데 시간이 이제 계속 걸려왔던 거고 지금도 이제 계속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아마 뭐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 펀드사에서 개발자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는 회사는 아마 저희가 유일할 것 같은데 왜 개발자가 뭐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저희는 뭐 전통 펀드긴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 크립토 영역 쪽에 대한 이 자금들과 이 유동성과 이 흐름들, 트렌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통 영역을 위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섞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오히려 이거를 지금 움직이는 쪽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자들 계속 뽑으면서 저희는 그냥 계속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은 혹시 코인 투자 하시나요,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코인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전통 영역에서도 욕을 먹고 네. 그다음에 원래 제가 계속 코인 쪽을 비판을 해왔었기 때문에 워낙에 적이 많았던 코인 진영에서도 욕을 먹고 하면서 오갈 데가 사실은 좀 이제 없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입장인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를 제가 이제 반성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코인을 제가 4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요즘 유행하는 얘기로 따지면 코린이죠. 지금 한 6개월밖에 네. 안 됐는데 이거를 제가 하면서 6개월 동안 배웠던 경험이 그냥 그전 몇 년 동안 제가 피상적으로 그냥 이 블록체인과 코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이 생각을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제 돈이 물려서 제가 이 안에서 이 거래를 하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 간의 문제들과 그렇죠. 뭐 여러 가지들을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얘가 이런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전에 진짜 글로 알았다라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제가 몸소 느끼시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여기에 문제점들이 어떤 건지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코인판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부정적입니다. 이 투자자들의 돈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이거를 땡겨가고 그걸 가지고 남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인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코인을 좀 하면서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죠. 예. 맞습니다. 한번 직접 코인을 해보셔야 돼요. 24시간 계속 이 앱을 통해서 보셔야지만 제가 정말 이 코인에 대해서 이 깊은 바람과 또 향후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가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또 네. 이것도 또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거를 권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4월 달에 이거를 시작을 하니까 와, 잠을 못 자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 가져가고 이게 페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예. 장이 안 끝나니까 이게 24시간 돌아가서 갑자기 네. 이제 뭐 밤에 또 뭐 버거 형님들이 오시네 뭐 이제 맞아요. 원장이 열리네 하면서 네. 시간대마다 계속 이걸 하니까 얘가 이제 아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솔직한 얘기로는 이게 젊은 청소년들한테 이거를 네. 권하는 것이 옳은 건가에 대한 고민도 저도 이제 약간 이제 꼰대 기질이 생겨서 그런지 근데 그건 뭐 아마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시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은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 폐인 생활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양날의 어렵죠. 검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저도 좀 이걸. 덜 보려고 네네. 이 가격대에다가 그냥 걸어만 놓고 안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꾸 들어가서 마음이 거기 가 있죠. 예. 자꾸 들어가서 수정하고 고치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전문가의 입장으로 향후 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이미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으면서 안정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크립토 시장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비트이더 저는 이제 그냥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간다라고 확신을 하는 좀 네. 그런 이제 스탠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어떤 이 블록체인 생태계, 이 어떤 코인 생태계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코인들이 이제 붐이 불고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800만 유저들이 그렇죠.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붐들과 인프라를 그다음에 사회적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제 지금부터 진짜로 진짜 배기 기업들이나 진짜 기술들이 나올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됐다.
그래서 진짜 이제 훌륭한 기업들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글로벌리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뭐 해외 시장에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들이 다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진검승부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코인에 대한 어떤 요 시장들과 요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지금 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제가 지금 당장은 못 하겠는데, 일단 주식하던 사람들이 코인으로 넘어왔는데 코인 시장이 지금 죽는다 해서 주식으로는 저는 못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그래요. 예,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네. 예, 그 사람이 이제 역지 이상의 자극이 필요한데 이미 여기서 이제 자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코인 쪽에서들도 나중에 하락장이 온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이 틀은 이제 유지가 되는 어떤 이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좀 이제 더 견고하면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이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지금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힐스톤 파트너스의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로 나온 토큰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적 이익들보다는 뭔가 이 생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롤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한 프로젝트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것들 되게 이제 플랫폼들이나 되게 재밌는 것들을 내년부터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거 잘 지켜봐 주시고, 저는 이제 좀 이런 어떤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이나 좀 어떤 이런 생태계들에 대해서 더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고민해 나갈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면서 느꼈던 게 이 코인 투자자들을 위한 마음이 참 따뜻하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댓글에다가 그런 댓글은 쓰지 않고 다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힐스톤 파트너스의 비전과 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황라열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탈중앙화된 종합금융 플랫폼이자 투자 기업으로서의 힐스톤 파트너스의 비상을 기대해 봅니다. 자, 힐스톤 파트너스의 황라열 대표님과 함께한 블록체인 언택트 미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